두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조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빠르게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이제 그 결혼 생활 하셨다가 이혼하시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려고 보면 그때는 한 사람이 소득 활동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혼인 경우보다는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입장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 10억 있어, 너 10억 있어. 그럼 우리 각자 관리하자라는 거 괜찮죠? 그리고 나 한 5천만 원 벌어. 나도 월 소득 한 4천만 원이야 하면 비슷한 수준이니까 우리 생활비 통장에 200, 200씩 넣어서 쓰자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한쪽은 재산이 없을 수 있고 한쪽은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혼하시는 분들은 사실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내 거니까. 네, 이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전에 한번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같이 살 것 같던 그 사람하고도 이혼을 했는데 정말 다시 막 사랑을 감정을 느껴서 이 사람이다 해서 결혼은 다시 했지만 이 사람이랑 이혼 안 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 자녀들한테 내가 결혼 자금도 돼야 되고요. 등록금도 줘야 되고요. 중간에 사업 힘들다고 하면 좀 도움도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돈은 내 재혼한 상대방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고유 재산.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고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혼인 전에 취득했던 재산은.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당장 시급한 거. 이번 주에 마트 갈 건데 이거 뭐 장 보는 건 누가 하지? 식비는 누가 사지? 통신비는 어떻게 할까? 관리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감정이 상하는 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업주부시면 남편의 월급 통장을 누가 관리할지, 나한테 줄 건지 말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소득을 공유하고 있을지 말지, 생활비 통장은 누구 명의 통장으로 할지, 아니면 식비는 누가 부담할지, 통신비, 관리비 뭐 이런 건 누가 부담할지, 당장에 이번 주에 외식하러 갔는데 카드 누가 먼저 낼지,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사소하게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얘기 나누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 안 나누시면 갈등이 점점점 쌓여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나중에는 이걸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어요. 미국이랑 일본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아시는 분만 아름아름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혼인 중에 관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가 혼인 전에 가져오고 아파트 3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혼할 때 전부 다 나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러니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3억인데 이혼할 때 5억이다.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재산분을 하자라고 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하자라고 정하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정 관리라는 거는 이렇게 딱 각 잡고 앉아서 너 재산 얼마, 내 재산 얼마, 우리 어떻게 관리하자 이렇게 큰 틀에서 각 잡고 얘기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일단 공과분 어떻게 할 건지 월급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분들 딱 적어 놓으시고요. 두 분이서 앉아서 하나씩 항목 지어가면서 그 두 분만의 규칙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개인적인 거 물어봐요. 근데 개인적인 거 물어봐야죠. 혼인생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 정말 그냥 시한폭탄 들고 가시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그 파혼은 내가 결혼 청첩장까지 찍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식장 안 가. 그러면 누가 나를 강제로 질질 끌고 가지는 않죠. 네. 하지만 내가 한번 결혼하고 이혼하면 법률혼으로 딱 묶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라고 해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혼 3대장이 아닌 이상 뭐 남편이 생활비 쪼잔하게 해줘, 아니면 더러워, 뭐 그런 뭐 이성 친구들하고 밤에 막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아. 약간 애매한 외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혼 생활 슬기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하지 마셔라. 그리고 재혼 결정 전에는 2가지 꼭 확인하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